그것도 이제 기본 관점의 문제인데, 나 먹고 살라고 감사를 하느냐, 너를 위해서 감사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대까지는 감사 활동이 어느 측면이에요? 암만 감사 나가서 기왕 오면 뭐 했냐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도 지적해서 자기들 칭찬도 받고 뭔가 한 것처럼 표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행정을 위축시켜요, 강화시켜요?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 해석보다는 개선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 측면에서 사고 예방이랄까 뭐 그런 부분을 갖다 보니까 암만해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한 문제에 사회의 이슈가 되니까 감사와 감찰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암만해도 지적이 되면 또 감찰 조사해서 처벌을 하니까 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러니 아니에요? 감사, 감찰이 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한 행정, 내지는 그 경찰 활동을 요구해서 경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의 깊은 것을 살피지 못했다고 또 문제가 되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가서 감찰을 하고 감사를 해요. 그러면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 답습하고 해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지. 그리고 그 길밖에 없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감사와 감찰의 기본 임무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경찰의 기본 임무는 뭐고, 그 경찰의 기본 임무가 발생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 감찰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사후 처리.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70%다. 라고 한다고 해도 기존의 감사, 감찰 시스템이 맞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감사, 감찰 활동은 왜 해야 되느냐면 감사, 감찰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감사, 감찰에 의해서 지적되어지지 않고 자기의 경찰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행해야 되는 그 대상자들한테 쓸모있는 경찰 활동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감사, 감찰 활동이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런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 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처량시차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의 감사, 감찰 제도는 지배하고 명령 통제하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제되는 이 시스템에다가 맞춰놨어요. 경찰청으로부터 그렇게 내려와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야, 이 사람들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 실정에 맞게 하라고 그랬지 누가 그렇게 하랬느냐고 또 가서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하면서 또 감사, 감찰을 해가지고 처단을 해요. 충남경찰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충남경찰이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지. 네, 그 그죠?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고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 감사, 감찰 쪽에 있는 경찰관들이 합의하고 동참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우리가 해결해 줄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서 좀 더 폭을 키워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게 막힌 것이 구조적으로 뭔가 막혀 있다면 그 구조적인 것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별개로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계획서는
향후 우리가 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역량 향상 계획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 경영에 지금 서양에서 나온 거에 가장 발달된 그 개념이 BSC 개념이잖아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뭐냐면 재무, 그 다음에 그 재무 관점, 그 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 또 하나가 뭐더라? 재무. 네 가지인데? 그 BSC 찾아봐. 나도 하도 말 안 했더니 까먹었네.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 관점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 성장과 발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장과 발전하고 있는 요 부분을 도외시하고 자꾸 재무적 성과.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의 이윤 창출 이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얼만큼, 국민들로부터 얼만큼 사랑과 존경을 받아내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 성장과 발전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갭을 어떻게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 훈련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거기에서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청문 감사 기능에 이 그런 교육과 훈련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능이든 모든 기능에는 내가 체감 안전도를 중심으로 그 충남 치안을 그 중심점에다 놓고 하자고 할 때에 체감 안전도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역량과 스킬이 부족한 점이 뭔가 요거를 잡아서 그것을 기존 내가 갖추고 있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선에 요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요 계획이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역량 향상 계획이. 근데 우리는 그런 역량 향상 계획은 뒤로 하고 그걸 뭘로 전부 대체하느냐면 인센티브로 대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거기 그 경쟁에 달라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서 그냥 뒷짐지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거기에 이제 근접해 있는 사람은 조금 같이 바닥거려 보거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두세 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요? 저기 갔을 때, 아산 갔을 때 일하는 사람 몇 명이냐니까 일반에 있는 일반 그 어른이 그러잖아. 한두 명이라고. 일반 기업체도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전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그냥 또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내가 이 충북 거 내가 받아서 검토해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걸 쭉 검토를 해보고 그때하고는 내가 또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그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여기 충남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충남의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상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질문해서 풀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면 가는 방향과 폭이 정해진다고. 그거에 따라서 하면 돼요.